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임무를 위해 한국에 온 한미군 장교.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에서의 삶은 그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시스템, 안전한 거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 그러던 어느 날 터져나온 충격적인 뉴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이 소식을 접한 그녀가 귀국을 고민하게 되면서 정작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근무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놓치고 싶지 않은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지금,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부임이 결정된 날, 하늘은 맑고 청명했어요. 늦봄의 워싱턴 DC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좋은 날씨였지만 내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공항으로 향하는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나는 이곳을 떠나 한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미군 장교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한국으로 배치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걱정부터 앞섰어요. 뉴스에서는 늘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강조했고 가족들도 한국을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에밀리,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아? 거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야. 아버지는 뉴스를 통해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나는 걱정하지 말라며 미소 지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속에도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대한항공 항공편에 올랐어요. 시애틀을 거쳐 인천으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이었고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은 위험한 곳일까? 미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직접 가서 경험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내부로 들어섰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직원들은 정갈한 유니폼을 입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영어 안내도 명확했고 수화물 찾는 곳까지 이동하는 과정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쟁 위협 속에 있는 나라라고? 부대에서 배치한 셔틀버스를 타고 평택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호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동차들,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가 거의 없는 모습까지 미국보다도 더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다른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뉴스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일부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문화적으로 나와 맞지 않을 거야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내게 가장 큰 변화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군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난 카투사 윤재훈이었어요. 재훈은 첫 만남부터 정중한 태도로 인사했고 내 질문에도 차근차근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내가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자 그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럼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저 의무적으로 한국에 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깊이 경험하며 그 답을 직접 찾아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평택에 도착한 나는 곧바로 캠프 엄프리스 기지 내 숙소로 이동했어요. 군사 기지 안은 마치 미국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PX와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당장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기지 밖을 나가 한국 사회를 직접 마주해야 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외출 허가를 받은 날, 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향했어요.
평택에서 서울까지는 KTX를 타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군인 윤재훈이 승차권을 예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건 코레일 앱인데 미리 표를 예매하면 좌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창가 자리로 예매해 드릴까요? 앱으로 기차표를 예매한다고?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공항처럼 긴 줄을 서야 하잖아. 여기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기차를 타려면 창구에서 티켓을 사거나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더욱더 놀랄 일이 많았습니다. 대도시의 복잡함 속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 타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우는 내게 팀원이 교통카드를 건넸습니다. 이걸 개찰구에 대면 돼요. 요금은 거리 비례제라서 멀리 가면 조금 더 나오고 가까우면 저렴해요. 이 카드 한 장이면 버스도 탈 수 있어요? 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현금을 준비하거나 버스마다 다른 요금 체계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단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지하철을 타자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열차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행동하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여기저기서 전화 소리가 들렸겠지. 정말 대조적이네. 나는 지하철 창밖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고 생각보다 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울 명동에 도착해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재훈이 추천한 곳은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여긴 불고기가 맛있어요. 그리고 기본 반찬이 같이 나오니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메뉴를 보며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사가 나오자 나는 당황했어요. 테이블 가득 차려진 여러 개의 작은 접시들이 너무 생소했어요. 이거 다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미국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접시에 메인 요리만 나오고 추가 반찬은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찬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 종업원이 내 젓가락을 보고 뭔가를 말했지만 나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당황한 표정을 짓자 재훈이 대신 설명해 주었어요. 이 젓가락은 일회용이라서 금방 부러질 수 있어요. 여기 금속 젓가락으로 바꿔드릴게요. 나는 그제야 안심하고 젓가락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금속 젓가락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미끄러워서 음식을 집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다시 시도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무리의 손님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불쾌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재훈을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재훈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폈어요.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신기해서 그런 걸 거예요. 신기하다고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금속 젓가락을 쓰는 걸 보면 더 신기해하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다시 옆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흥미롭다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드시네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나도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무시당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관심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시선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나는 다시 젓가락을 집어 들었어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조금씩 한국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배울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이렇게 큰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재훈 덕분이었어요. 카투사는 원래 주한미군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외출 시 가이드 역할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했어요. 재훈이 없었다면 나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훨씬 더 어렵게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루 동안 한국을 경험한 나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나는 이곳이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빠른 인터넷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같은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에 놀랐다면 이제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분위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동료들과 함께 외출을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목적지는 서울 근교의 공원이었어요. 부대 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던 터라 푸른 잔디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마침 재훈도 함께 외출을 나왔고 자연스럽게 우리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그가 있어서 마음 한편이 든든했어요. 공원에 도착한 순간 나는 또 한 번 한국의 깨끗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이 공원을 사용하는 방식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는 가족들, 조용히 독서를 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공원은 처음 봐요. 나는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미국에서는 공원에 가면 쓰레기통이 넘쳐나거나 잔디밭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음료수 캔들이 흔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공원을 소중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다들 자기 쓰레기는 직접 가져가요.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졌습니다. 식당을 찾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재훈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굳이 이동하지 말고 여기서 해결하는 거 어때요? 배달시켜서 먹죠. 공원에서 배달을?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는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재훈은 당연하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어요. 화면을 보니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어마어마했어요. 치킨, 피자, 한식, 디저트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치킨과 감자튀김을 주문했어요. 배달 예상 시간은 30분 이내. 나는 돗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 배달원이 공원 입구에서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왔어요. 나는 깜짝 놀라며 음식을 받으러 갔어요. 배달원은 밝게 인사하며 따뜻한 치킨을 건네주었어요. 이렇게 배달이 빠르고 정확할 줄이야. 우리는 치킨 상자를 열고 바삭한 치킨을 한 조각씩 집어들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공원에서 맛보는 치킨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이거 정말 신세계인데? 한국에선 배달 문화가 워낙 발달해서 집에서 먹는 것처럼 편하게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어요. 나는 다시 한번 감탄하며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한국의 편리함을 또 하나 배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나선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그런데 카페 내부를 둘러보니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다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죠.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죠? 한국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공부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흥미롭게 주변을 살폈어요. 미국에서는 카페가 시끌벅적한 만남의 장소라면 한국에서는 하나의 작업 공간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커피를 주문하며 이 새로운 문화가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제 과정도 놀라웠어요. 나는 카드를 꺼내려 했지만 앞에 있던 재우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단 몇 초 만에 결제를 끝냈어요. 뭐야? 카드도 안 썼잖아? 카카오페이로 결제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여긴 진짜 모든 게 스마트하네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으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편리한 나라라고만 생각되지 않아. 한국에서 사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빠른 인터넷, 깔끔한 대중교통 같은 시스템적인 편리함에 감탄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설이 깨끗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배달이 빠른 것도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명령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어요. 이곳은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다. 살아보고 싶은 나라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나는 이곳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편리한 나라라고만 여겼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피부로 와닿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어요. 거리는 노랗고 붉게 물든 은행나무와 단풍으로 가득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공기가 기분 좋았어요. 한국의 가을은 미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 위로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한국이 점점 더 정겹게 느껴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부대 분위기는 점점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고려,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의 외교 방향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주요 뉴스로 떠올랐어요. 설마 진짜로 미군을 철수하겠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협상을 문제 삼았잖아. 예산 문제를 이유로 철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봐.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부대 내에서는 동요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진 많은 미군들이 갑작스럽게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나는 뉴스 기사를 읽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설마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나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나는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했고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어요. 어느새 한국은 나에게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살고 싶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 순간 재훈이 내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에밀리, 괜찮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난 원래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재훈은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다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나는 재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방법? 꼭 군인으로서만 한국에 남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웠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떠올려 보니 나는 단순히 주둔지에서 일하는 군인으로서만 지낸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생활 환경, 음식, 문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했고, 이제는 그 안에서 진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로 나는 한국에 남을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만약 군인으로서의 근무가 끝나더라도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통역이나 외교 관련 업무, 혹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업들, 생각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로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렇게 나는 서서히 결심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야. 이곳은 내가 살아가고 싶은 곳이야.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재훈이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어요. 만약 에밀리가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로 한다면 저는 아마 누구보다 응원할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응원만 할 거야? 내가 장난스럽게 묻자. 재우는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응원도 하고 더 많은 걸 함께 하고 싶겠죠. 나는 그 대답을 듣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나도 언젠가는 이곳에서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나의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머물고 싶은 곳이 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편리함을 넘어 따뜻함을 느낀 시간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정의 변화까지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밀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